(2022년 1월 27일) 이정훈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현상이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바타 정권의 비밀, 한계도 역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TV조선이 흥미로운 보도를 했네요. 광복회 관부였던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지난 1년 동안 광복회가 국회 소통관에 헤리티지 815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광복회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쓰겠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으로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회는 3년 동안 임대료를 뱉지 않고 무료로 빌려줬습니다. 이 헤리티지 815는 국회 소통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립수목원 등 여러 군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 소통관에서 나온 수익, 지난 1년 동안 나온 수익 4,500만 원이 김원웅 광복회장을 위해 쓰였답니다. 쓰인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복회가 이 여러 군데 있는 헤리티지 815 카페에서 나온 수익금을 갖고 장학금 5,100만 원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한 4,500만 원, 그중에 국회에서 나온 거는 김원웅 씨가 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광복회는 어떻게 이런 폭로가 나오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A씨가 김원웅 회장에게 잘 보이려고 김 회장의 양복비, 이발비, 추나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는 과잉 충성을 했다. 김 회장은 이를 뒤늦게 알고 모두 지불했다. 네. 이 지불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받은 건 맞네요. 맞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훈처도 긴급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광복회는 이 전직 광복회 직원을 소송하겠다 뭐 그러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A씨는 그것만 공개한 게 아니라 광복회관 4층에는 김원웅 씨의 며느리, 조카, 그리고 처조카가 임원인 골재 회사가 있고 그 회사는 광복회장인 김원웅 씨 명의의 직인을 찍은 공문을 만들어서 국방부나 여주시청, LH 등에 보낸 사실도 또한 사실입니다. 김원웅 씨의 이름을 이용해서 공사를 따려고 한 걸로 보이죠.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이 며느리와 처조카 등은 등기 임원에서 바로 물러났습니다. 김원웅 씨, 말 많은 김원웅 씨 주변에서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김원웅 어떤 사람이냐? 44년생, 광복되기 1년 전에 태어나셨네요. 14,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지냈네요. 윤리특별위원장. 네, 이런 분이 이런 걸 했습니다. 외교통상위원장도 했고. 아버지는 김군수, 어머니는 전월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났고 김구 선생의 중매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났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왔고요. 대전고등학교 거쳐가지고. 그리고 대학생 때는 63세대로서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하는 시위로 투옥되기도 했지만 대학 졸업한 후에는 공화당에 들어가서 공화당 사무처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8년간 정당 생활을 했죠. 그러나 이제 정치인은 되지 못하다가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 그러니까 이번에 공화당과 민정당이 있었던 겁니다. 18년 동안. 민자당이 생길 때 거기에는 가지 않고 박찬종, 노무현, 이철과 함께 꼬마 민주당을 창당할 때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92년 14대 총선에 처음 출마해서 국회에 당선됩니다. 꼬마 민주당으로 당선되죠. 이때 그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라 그러는데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는 일제임 잔재라고 초등학교로 바꾸고 뭐 그런 같은 걸 했습니다. 그러나 96년 15대 총선에서는 꼬마 민주당으로 나왔다가 낙선합니다. 그리고 다시 노무현, 재정구, 유인태, 이철, 원혜영, 박성무, 김홍신 등과 어울려 하로 동선, 여름에 이 뭐라 그러나 난로 있죠, 난로. 옛날 시골에 가면 이거 숯 갖다 놓고 하는 걸 뭐라 그러나 노라 그랬는데 여름에 이렇게 화로를 놓고 불 쬐고 겨울에는 부채질한다. 동선. 좀 재밌는 이름이죠. 이런 음식점 만들어서 사업을 했을 때 대표였습니다. 노무현 씨는 그때 감사했고. 이러한 꼬마 민주당이 신한국당과 합당해서 한나라당이 되자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2000년 16대 총선 대덕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이해창 씨와 갈등을 빚으면서 나와가지고 17대 때는 다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때는 노무현 캠프로 가서 노무현 정부에서 국회윤리특별위원장을 하게 되죠. 또 외교통상위원장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국회의원 하지 못하고 이후로는 자기 집안이 독립운동가 집안이어서 이쪽 광복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광복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가 독립유공자가 아닌데 독립유공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전월선 씨인데 그의 언니가 전월순입니다. 독립운동을 한 분은 전월순 언니인데 이 동생이 언니 행세를 해서 연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거는 광복회 개인 모임과 장안회에서 나온 주장인데 전월순, 전월선은 친자매인데 2살 차이가 나고요. 이 언니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동생 전월선 씨가 90년 독립유공자 신청을 할 때 내 이름은 전월선인데 내가 가명으로 언니 이름을 썼었다. 그래서 언니가 활동한 게 바로 내가 한 거다 해서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훈장도 받고. 근데 이것이 아니다. 대충 한 10억 원을 받았다는데 그건 부당하다라고 주장된 바가 있는데 그냥 파묻혔죠. 그리고 지난 8.15 작년 8.15 때 이 광복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있을 때 이 양반은 이승만과 박근혜는 친일 정권이다라고 연설을 해서 난리를 치웠습니다. 그때 옆에서 문재인 대통령 박수치고 있었죠. 이때 이 광복회장 원고를 대통령이 연설하는 자리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느냐 하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누가 광복회장 원고로 손을 대느냐 또 본인도 누가 내온 거를 손을 대 하고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손 안 대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빙엿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친일 보수 정권 부수기에 앞장섰던 이 양반이 돈을 받았답니다. 저도 조직 생활을 한 30여 년 하면서 이 과격하게 한쪽 편을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충성을 바치고 나도 저런 사람을 내 사람으로 거느렸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2년 만에 동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발견했었습니다. 자기 이익 지키려고 이 사람 편을 드는 거지 그 사람 사상인 동조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원자력을 죽이고 태양광을 하자, 풍력을 하자 그러는데 이것을 했을 때, 태양광 했을 때 누가 뒤에서 돈을 벌었습니까? 주사파 운동권 고려대학교 학생회장 하면서 몸에 신나 뿌려서 분신학교처럼 쇼를 했던 허인회 그가 돈을 벌었죠. 구속이 됐죠. 이런 식입니다. 이러니까 태양광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다 뒤에는 이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권이 있는 자들이 김원웅 씨도 자기 어머니를 독립유공자로 해서만 돈을 받는 게 사실이다. 또 헤리티지 8.15 국회에서 나오는 돈은 자기가 쓴 건 맞죠. 나중에 갚았다는 거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8.15 연설 때 막 박근혜를 욕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믿고 정치했던 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 요즘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바타 정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 제가 처음 쓰기 시작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양반은 뭘로 표현할까? 자기 줏대도 없고 해서 아바타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시사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옛날에 돈 많이 받았을 때 돈 먹는 하마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때 물 먹는 하마라고 제습기가 나왔는데 그걸 인용해서 한번 만들었더니 회자가 됐었는데 아바타 정권은 제가 만든 겁니다. 자, 탈핵을 할 때 허인의 세력뿐만 아니라 뒤에는 양이원영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죠. 근데 이 양반도 뭐 부동산 투기 어머니가 했다 뭐 시끄러웠었죠. 이런 세력을 믿고 본인 자체가 명쾌하지가 않은데 그 다음에 윤미향을 믿고 위안부 정책을 펼쳤습니다. 한일 관계는 엉망으로 만들었죠. 이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아바타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문제, 김원웅의 비리, 윤미향의 문제, 윤미향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구속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양이원영 한 게 막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안민석 또 누굽니까? 정청래. 아이고 또 그 외에 또 시뻘건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자꾸 이제 윤석열 씨 지지가 높아지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또 이런 사람 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먼저 터트리면서 이 비리가 드러납니다. 레임덕이 시작되는 거죠. 문재인 지지율 40%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까지는 어렵겠죠. 그러나 그와 비슷한 사태로 갈 겁니다. 난파선이 되면은 먼저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바타 정권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나마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재명 씨가 문제 덩어리잖아요. 이 사람을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 못하겠으면 그 주축 세력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연대로 하거나 별도의 당을 만들어 후보를 내세워서 이재명을 찌그러뜨리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건전 또 어떤 세력이 살 수 있는데 너무 지금 이상한 세력과 연결을 해갖고 비리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자들이 만든 게 뭡니까? 패거리 정치, 연대투쟁했잖아요. 사드 반대를 할 때 뭐 위안부 연대하는 단체들이 윤미향 단체가 왜 쫓아가서 같이 합니까? 강정기지 반대할 때 왜 이들이 쫓아갑니까? 요때는 연로가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패거리 정치하니까 서로 다 나눠먹게 하는 겁니다. 국가를 이끄는 사람들이 아니죠. 막 비난을 해서 국가 문제를 비난해서 먹고 살고 그런 조직들인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이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세력을 믿고 아바타 정치를 했던 문재인 한계도 드러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쩌면 깨끗할지도 몰라요. 돈은 안 먹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이용당한 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라스푼인가요? 러시아의 그 수도승에 의해서 러시아 황제가 휘둘린 거 이상입니다. 지금 뭐 무당 정치인이 뭐니 하면서 김건희 씨를 비난하는데 아직 이 양반은 정치 시작한 건 아닌데 영부인도 아닌데 진짜 휘둘린 거 요승 진짜 무당한테 휘달린 거는 그런 아바타는 문재인 정권인지도 모릅니다.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